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명태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명태균 빼고는 글쎄 이야기가 안 될 정도죠. 뉴스에도 온통 명태균이고요. 유튜브에도 온통 명태균입니다. 신문에도 온통 명태균이고 인터넷에도 전부 명태균입니다. SNS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야, 정말 명태균 얘기를 안 하고는 또는 명태균 얘기를 듣지 않고는 하루가 지나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도 명태균은 참 많은 얘기를 쏟아냈어요. 윤석열과 김건희의 내밀한 얘기들이 마구마구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어제 오늘은 김건희의 문자 메시지가 직접 공개가 됐죠. 지금까지는 김건희 문자가 직접 공개된 사례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김건희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그랬죠. 이거는 에피타이저야. 아니 에피타이저도 안 돼. 앞으로 200장 정도 더 있는데 확 그냥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명태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 명태균이 중심이 되어 있는 뉴스를 보면서 참 씁쓸함을 느낍니다. 명태균이 뭔데? 선거 브로커, 본인은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선거 브로커가 맞죠. 선거 브로커에 더해서 여론 조작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선거 브로커로서 그 정도 명성을 얻고 윤석열과 김건희 이 두 사람의 총애를 받았던 이유는 이 사람이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론을 조작했고 그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결국에 선거를 조작했다. 한마디로 국정농단, 선거농단, 투표농단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아주 최악의 범죄입니다. 본인은 뭐라고 해야 변명할지 모르겠으나 명태균은 국사범이죠.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론을 조작했다. 가짜 정보를 가지고 가짜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은 죄질이 아주 무겁습니다. 범죄자죠. 이런 범죄자를 이용해서 선거를 도둑질한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국힘당 그들의 잘못 역시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탄핵이 아니고요. 앞으로 국힘당을 위헌정당으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힘당은 5.18을 부정합니다. 5.18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3.1운동을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어요. 상해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헌정당이 명백하죠. 뿐만 아니라 친일 행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일본 자위대를 끌어넣기 위해서 안달복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툭하면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죠.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이 불법인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승인하는 전쟁은 딱 하나, 방어전밖에 없습니다. 근데 북한에 뭘 보내요? 무인기를 보내? 북한에 선제 공격을 해? 네, 그런 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위헌입니다. 어떻습니까? 국힘당 위헌 정당 맞죠? 그런 위헌 정당이 선거까지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애 동원해가지고. 그랬으면 얘들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윤석열 탄핵 정도가 아니고 국힘당 해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고 국회를 구성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명태균이라는 자는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나? 명태균은 어떻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였나?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명태균 같은 자한테 속아서 윤석열에게 표를 준다라는 그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수준이 낮으면 이런 놈한테 속아가지고 투표를 한단 말입니까? 지난 대선에서 2번 찍은 사람들은 수준 낮은 거예요. 결국에 명태균이라는 사기꾼한테 속아서 자신의 주권을 팔아넘긴 자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 투표권 박탈하는 법 이런 거 없나? 아니 박근혜 최순실한테 한번 속았으면 됐지. 또 속냐고. 윤석열 명태균한테 또 속냐고. 얼마나 됐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투표권 줘야 되나 싶네요, 솔직히. 자, 명태균은 도대체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을까요? 아니, 진짜 자꾸 화가 나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화가 나는 게, 명태균이라는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맞아요. 그죠? 여론 조작을 한 거 맞아요.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고,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표를 주느냐고, 이게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이게 나라를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연속으로 2번씩이나 보이스피싱 당한다는, 박근혜 최순실한테 보이스피싱 당하더니 윤석열 명태균한테 또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진짜 보이스피싱을요 한 번 당하면은 재수가 없어서죠. 2번 당하면 당한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시 안 당하겠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자, 과연 이런 보이스피싱 자꾸 당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통장 맡기면 안 되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도 우리가 뺏어와야지. 그죠? 계좌이체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 사람이 다시 보이스피싱 안 당하잖아. 그죠? 표를 보이스피싱 당하는 이 찍들,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계속 투표하게 냅둬야 돼, 이거? 참.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명태균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을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를 좀 상황을 뒤져봤는데, 오늘도 명태균 이야기로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제일 쇼킹한 얘기는 바로 이거였죠. 명태균, 김 여사와 대화 2,000장이나 더 있다. 파장은 100배 이상이다. 앞으로 추가 폭로할 거다? 자, 지금까지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다. 사회적 파장이 그것의 10배, 100배도 넘는다. 2,000장 정도 된다. 중요한 것만 까도 200장이 넘을 거다. 사실상 김건희를 협박, 조롱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용산의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어제 공개된 그 문자 메시지. 오빠, 우리 오빠가 바보라고, 잘 모르는데 설친다고. 이렇게 했던 그 오빠, 우리 오빠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한, 그 오빠가 누구냐? 그 오빠, 보통 사람들은 윤석열 말하나 보다 라고 했는데, 김건희는 뭐라고 그랬다고? 윤석열 아니고 김건희 친오빠 라고 한 거, 그게 답니다. 오빠는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친오빠, 김진웅가요? 이름이? 김진웅가 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또 반박이 쏟아지죠. 자, 아무튼 지금
명태균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폭로하고 협박하고 하고 있는데 용산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 뭔가 물린 게 되게 많은 모양입니다. 그죠? 자, 오늘만 해도요, 명태균이 SNS에 뭐라고 찌꺼려 됐느냐. 장해찬을 까고, 그 다음에 김재원 까고, 예,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요란답니다. 요랬습니다. 아주, 진짜 사악하죠. 제가 볼 때 제일 사악한 거는 명태균이에요. 아니, 국민들을 속여서 정권을 강탈해 가놓고, 정권을 보이스피싱 해 가놓고서는 그보다 더 양아치가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한 건달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보수가 멍청한 거는, 뭐, 그거는 맞네. 멍청하니까 계속해서 이 명태균 같은 이런 보이스피싱 사범들한테 당하는 거 아니야. 최순실한테 당하더니 이번에는 명태균한테 당하는 상습적인 피해자. 상습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와 같은 편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아무튼 지금 명태균은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쯤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무튼 참 막 나가고 있죠.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선거 브로커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조작해서 국민의 선거권을 강탈해 간 사람이죠. 선거가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때문에 완전히 허울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이상한 제도가 돼버렸어요. 자, 도대체 그러면 명태균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였을까요?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을까요? 제가 이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 이른바 PNR이라고 하는 회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이 자료를 쭉 살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남아있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면은 여론조사 관련된 이런 자료를 모으는 그런 곳이 있죠. 승인도 받아야 되고 검토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꼼꼼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명태균이 운영했다라고 하는 PNR, People Network Research라고 합니다. PNR이 뭔가 했더니 People Network Research라고 합니다. 자, 이 People Network Research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요, 2021년 8월 3일자입니다. 보시면 윤석열 표가 엄청나게 많죠. 이재명 대표보다 무려 9%나 높게 나왔습니다. 예, 이게 2021년 8월 3일 대선을 약 10개월 정도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 항목입니다. 자, 어떻게 윤석열 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이때만 해도요, 이른바 3강 체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 세 명의 득표율이 엇비슷할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득표수는 그 차이가 없는데 이낙연 표가 갑자기 확 빠지면서 그 표만큼 윤석열 득표가 확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이 여론조사는요, M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개 여론조사 회사가 번갈아 가면서 그 전국 단위 그 조사를 하고 있죠. 이른바 NBS 조사입니다. NBS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26% 나왔고요. 윤석열은 19, 이낙연은 10 나왔습니다. 이거는 8월 19일자입니다. 두 여론조사 이 차이는 약 2주 정도, 보름 정도입니다. 그런데 표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은 거의 차이가 없죠. 25, 26. 그런데 윤석열 표는 19, 34입니다. 두 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그 밖에 다른 후보들 표는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표만 이렇게 갑자기 확 튑니다. 이게 PNR, 소위 말하는 명태균이 운영했다라는 바로 그 PNR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거는 8월달, 2021년 8월달 여론조사 결과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1년 3월 14일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무려 윤석열이 41%나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밖에 안 나오네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재명의 여론조사 득표 지지율이 윤석열의 절반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자, 이게 3월 14일자예요. 당시 윤석열은 검찰총장 일대였어요. 검찰총장으로 아직 그 출마 선언도 안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 그보다 조금 앞선 3월 1일, 2021년 3월 1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23.6%, 윤석열은 15.5%. 오히려 그 앞에 여론조사 결과보다 3% 지지율이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자, 이 두 여론조사 수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윤석열은 15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는 41이 나왔습니다. 두 배가 훨씬 넘죠. 보름 사이에 이렇게 큰 지지율 격차가 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아니,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표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들쭉날쭉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여론조사가 다르게 진행된다고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표본 오차가 어떻고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점 몇 %가 오차 범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차 범위를 해보면은 대체로 오차 범위를 다 벗어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은 회사가 다르고 또 방식이 틀려도요. 막상 그 결과표를 놓고 보면은 그 수치가 오차 범위 내에 다 들어옵니다. 보통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에서 3.5%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 오차 범위를 최대치로 해보면은 웬만한 경우는 다 오차 범위 안에 다 들어오고요. 그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해도 글쎄 이렇게 두 배씩 차이가 나는 경우, 세 배씩 차이, 아니 15% 대 41%면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21년 3월 28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이 3월 14일자 바로 그 다음번이죠. 3월 28일자 여론조사인데요. 역시 이 윤석열이 40%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18%밖에 안 나와. 참, 얼척이 없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중앙일보는 윤석열은 31%예요. 이재명 대표는 25% 나왔어. 자, 보시다시피 중앙일보가 그래서 상당히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하고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PNR 이 회사만 유독 선거 투표 결과가 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PNR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한 상황을 제가 살펴봤더니 몇 가지 이상한 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 대목인데요. 보통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지역별로, 연령별로 또는 정치 성향별로 적절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연령대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죠.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배분을 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결과를 낼 때쯤이 되면은 이 연령대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왔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 이런 거잖아요. 전화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무작위로 이렇게 랜덤으로 전화를 거는데 지역 안배도 해야 되고 연령별 안배도 해야 되고 정치 성향별 안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역 안배는 됐는데 연령 안배가 안 되거나 연령 안배는 됐는데 지역 안배가 안 되거나 지역 안배도 연령 안배도 잘 되는데 정치 성향 안배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추가로 더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이미 있는 자료 중에서 보정을 합니다. 자료를 보정을 해. 그래가지고 표를 늘리고 줄이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근데 그 허용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안 되죠. 큰일 나죠. 왜냐하면은 보정을 한다는 게 숫자를 더 넣거나 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숫자를 곱해가지고 10%밖에 안 되는 비율을 20%로 늘려주는 뭐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보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표가 왜곡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추가로 여론조사를 하는 게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PNR 같은 경우에는 이 보정이라는 게 너무 심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정, 연령대 보정이라든지 지역 보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특정한 후보의 표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그런 장난질을 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명태균이 이 강혜경 씨라고 하죠. 이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서 특정한 연령대를 이렇게 보정을 해서 투표 이미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정을 해서 숫자를 바꾸어서 다시 계산해서 제출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실게요. 보고서 만들 때 네, 그냥 조사한 거하고 네, 연령별 투표율을 계산해서 네,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 네. 해서 계산한 거 두 개를 만들 수 있나? 이게 연령별 투표율을 하면 더 60세는 더 올라가지? 네네네. 윤석열이가. 네. 그 계산해갖고 넣어야 돼요.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춰고 여성하고 네. 그 맞춰갖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줄 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모임자반에 그 계속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명태균은 이 통화에서 이 강혜경 씨한테 요구를 합니다. 연령대 요거 보정하는 거 이거 해가지고 20, 30대 그다음에 70대 이 연령대를 보정해가지고 조사 계산 다시 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 리포트 다시 만들어 라고 얘기하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이 명태균의 대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적어도 이렇게 보정이라는 수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여론조사 퍼센트를 바꿔놨다. 지지율을 바꿔놨다. 심지어 2% 정도만 앞서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하면은 원하는 사람의 뜻에 맞춰가지고 퍼센트까지 맞춰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 사실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들은 얘기라 지금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딱 해보면, 결과지를 딱 보면은 눈에 보이는, 전문가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게 있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느냐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항목에서 요 정도만 살짝 옮겨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충청도의 40대,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충청도의 40대, 이 사람들의 표를 살짝 늘려주면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2% 이상 더 나오겠구나. 60대 대구 지역의 표를 살짝 손봐주면은, 국힘당 지지표가 한 5% 더 나오겠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비율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예, 된대요. 그렇게 해서 특정한 연령대, 특정한 지역대 여기를 보정을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정이라는 것은 이 투표율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지만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주는 겁니다. 비중을 늘려주게 되면은 나한테 불리한 지역은 비중을 줄이고 나한테 유리한 지역은 비중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버리면 놀랍게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지난 3월에, 2021년 3월에 명태균 씨가 했던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표인데요. 만 18세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비중이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앞에 있는 표는 숫자는 이른바 원점수예요. 원점수. 우리 보면은 수능에서도 원점수니 T점수니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원점수니 표준점수니 이렇게 하죠. 예. 이게 바로 원점수고 이게 표준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점수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표준점수를 어떻게 살짝 조작을 해보면 뭡니까? 내 수능 성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예컨대 내 원점수는 수학이 제일 좋아. 국어는 별로야. 그런데 원점수는 나쁘지만 내 표준점수를 살짝 손봐주면은 내 국어 표준점수가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내 수능 최종 합산 점수, 수능 총점은 훅 늘어나는 겁니다. 원점수 총점은 미약하나 표준점수 총점은 창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다? 바로 그겁니다. 자, 내가 점수 잘 나온 거, 굳이 잘 나온 거는 뭐 약간 비중을 줄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자, 어쨌거나 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이게 원점수, 이게 표준점수입니다. 자, 표준점수 이렇게 보면은 만 18세에서 20대 여론 추출된 모집단이 160명인데 176으로 늘려요. 30대는 144인데 153으로 늘립니다. 자, 그리고 70대도 113인데 130으로 늘려요. 자, 보시면 이렇게 당시 보면은 70세 이상이 상당히 이 국힘당 지지가 높았죠.
20대, 30대에서도 은근히 윤석열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정치를 더 줘가지고 윤석열 지지표가 많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윤석열 지지표가 아까 어디 나온 게 보면은 윤석열이 50% 이상 지지를 받은 거 있죠. 그 표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반면에 40대, 50대, 60대는 표수가 줄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유리한 데는 표를 늘리고 윤석열한테 불리한 데는 표를 줄이는 방식을 쓴 겁니다. 와, 놀랍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재명의 지지율은 줄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높아지는 거지.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표준적인 방법이고요. 좀 더 고단수의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방법인데요. 자, 이 방법은 이거 역시 명태균의 PNR 리포트에서 가져온 대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늘죠. 표 차이가 표가 늘어납니다. 20대 표는 24표, 30대, 40대는 7, 8표씩 늡니다. 그리고 50대는 4표가 줄고요. 60대는 이런 36표씩이나 줄어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60대 이상이 너무 많이 포집이 된 거죠. 보세요. 기본적으로 60대가 너무 많이 포집이 됐어. 다 100명, 130, 138이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포집이 많이 돼가지고 심지어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포집이 됐죠. 전체 보면 한 800명 정도가 포집이 됐는데 그 중에서 60대가 250명, 즉 3분의 1 정도가 포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급하게 60대 이상의 비율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214표로 낮춥니다. 그래 놓고 20대 표 비중을 확 늘려주죠. 60대가 빠져나간 만큼 20대를 확 키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집중적으로 60대의 여론조사를 포집을 한 거야. 바로 이거 가지고 조작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부랴부랴 바로 잡습니다. 줄입니다. 대신에 뭐를 늘려줬다? 그만큼 20대 표를 늘려준 거예요. 20대 남성들이 윤석열한테 지지 많이 했었잖아. 그죠? 그 표를 늘려준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겁니다. 요 방식을 쓴 거예요. 또 어떤 방식도 있느냐? 20대에서는 남성만 주로 포집을 하고요. 30대, 40대에서는 여성들만 포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대 남성들이 20대 여성들 포집이 덜 된 수만큼 30대, 40대에서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30대, 40대에서는 티가 안 나거든.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하는 겁니다. 어쨌건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60대에서 빠져나간 만큼 20대에서 보정을 넣어준 거죠. 늘려준 거죠.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을 확 늘린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60대 이상을 너무 많이 모집단으로 포집을 했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이대로 유지를 하면은 여론조사 잘못했다고 욕먹겠네. 어떻게 한다? 부랴부랴 비중을 줄입니다. 대신에 다른 데 비중을 늘려야 되겠지. 근데 30대, 40대, 50대 비중을 늘리려니까 좀 거시기에. 그래서 어디 비중을 늘렸다? 20대 비중을 확 늘려준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런 수법을 쓴 겁니다. 자, 이런 수법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높인 거죠. 이게 바로 보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보정이지 사실은 더 나쁘게 한 거죠. 이게 바로 여론 조작인 겁니다. 바로
지금 뭐 댓글에서 이게 여론 조작이지라고 하셨는데 여론 조작 맞습니다. 여론 조작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명태균이 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만 그 녹취록에서도 보면은 명태균이 20대 또는 60대 이들 비율을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윤석열이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게 만들어 보라고. 심지어 2%만 더 많이 나오게끔 조정하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가 차죠. 기가 찬데 참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법보다는 애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방법도 이런 좀 꼼수도 썼습니다. PNR은요. 툭 하면은 이렇게 1대1 가상 대결을 붙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번갈아 가지만 국힘당 후보는 무조건 윤석열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재명하고 붙어도 이낙연하고 붙어도 이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냅니다. 이게 2021년 8월 3일 날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선 양자 대결 이래서 윤석열, 이낙연 또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해서 붙여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봤으면은 사실 국힘당 쪽에서도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을 내 가지고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맞춰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이 가상 대결 역시도 보면은 표 가지고 이제 보정 가지고 장난질을 좀 쳤어. 아무튼 이렇게 명태균은 윤석열을 띄우기 위해서 계속 양자 대결을 붙입니다. 양자 대결을 붙일 때 민주당은 이재명과 이낙연을 번갈아 가면서 붙이는데 국힘당 쪽은 주구장창 윤석열만 갖다 붙여요. 이건 뭘 말합니까? 윤석열이 거의 가장 앞서는 우세한 후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이런 낙인 효과를 아마 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세상에 국힘당도 민주당도 아직 채 경선 일정이 시작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2021년 8월 혹은 2021년 5월 아직 경선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양자 대결로 간 거야. 그리고 결과는 윤석열이 우세하다. 누구랑 붙어도 윤석열이 우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론 모든 조사는 아까처럼 보정이라는 수법을 이용해 가지고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다른 후보를 꺼내놓기도 하는데 다른 후보가 나가면 진다 이렇게 또 만들어 놓기도 해요. 즉 윤석열을 띄우기 위해서 여론조사라는 방법을 악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원점수가 어떻게 나왔든 그거는 일단 제껴 놓고 원점수가 어떻게 나온 거는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딱 한 가지가 중요한 거지 뭐. 윤석열한테 유리한 결과를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는 정해져 있고 여론조사는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태균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전화를 걸면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받는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특정 대학이라든지 또는 뭐 동창회 주소록 이런 걸 확보를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 주소록에 적힌 전화번호대로 전화를 많이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대, 경북대 여기 졸업생들한테 전화를 걸어보세요. 거기는 뭐다? 그 사람은 서울에 살아도 그 사람은 부산 사람이잖아. 그러면 대체로 보면 국힘당 지지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대구에서 서울 온 사람들 상당수는 국힘당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같이 부산 출신인데 국힘당 지지가 아닌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절반 이하야. 부산이나 경남, 대구, 경북 이 동네 출신인데 나 국힘당 싫어. 아니 나는 정말 골수 민주당이야. 아니 나는 더 나가서 무조건 진보 진영이야. 더 파랗지 못해서 안타까운 이런 사람들 찾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부산대 졸업생, 동아대 졸업생 혹은 경북대 졸업생 또는 뭐 영남대 졸업생 이 사람들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 전화번호를 가 살펴보면은 졸업은 영남권에서 했는데 고향은 영남권인데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화를 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성향의 사람들을 더 많이 포집할 수 있겠지. 즉 영남이 아닌데 영남권인 사람들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런 꼼수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특정 학교, 그러니까 대구의 영남대학교 졸업생 중에 30대가 있고 그 30대 중에는 서울 사는 30대 있을 거냐. 영남대 출신의 서울 사는 30대 어떻게 찾을 거야? 영남대 주소록을 보면 나오겠네? 총동창회 주소록 보면 나오네? 그럼 돌려보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그런 주소록만 갖고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여론 조작하기 상당히 수월하죠. 분명히 이 사람은 서울에 사는 30대인데 국힘당을 찍을 거 아니야.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예. 실제로 그런 게 몇 번 적발이 됐어요. 이 PNR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생전에 여론조사를 하는 설문 전화가, ARS 전화가 안 오다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오는 경우가 있죠. 그 왜 그럴 것 같아? 예, 맞습니다. 필요한 숫자를 거기 맞추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0대 서울 사는 남성, 이 사람의 여론이 필요해. 그런데 무작위로 계속 전화가 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예. 지난번에 이 번호로 걸었더니 5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자들아. 이 사람한테 전화 걸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뻔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근데 이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 10명, 1000명을 하는데 10명만 그렇게 넣어도요, 결과가 완전히 틀려지게 나옵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나와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5% 정도 바꿀 수 있을걸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짓을 누가 했다고요? 명태균이 했다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찍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요, 이런 여론 조작이 다시는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언론이에요. 언론이 이런 놈들한테 놀아나지 말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언론이 놀아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론 탓이에요. 아니, 언론에서 이런 이상한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야, 이거 이상해 하고 보도를 하지 말아야지. 왜 너도 나도, 사실 언론들이 윤석열 지지하니까 윤석열한테 유리한 거면은 설령 그것이 조작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냅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죠? 언론이 공범이에요. 언론이 공범. 아니, 상식적으로 눈에 안 들어왔겠습니까? 다른 데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른 데는 윤석열 지지율이 기껏해야 30%인데 여기는 어떻게 40%, 50% 나오지? 야, 이 여론조사에 못 믿어.
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언론에서 다 받아 썼어. 그러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언론이 제일 나빠. 명태균을 키운 건 파라리 언론인 겁니다. 어우, 열받아.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